번째 챕터의 두 번째 강의, 라그랑즈 성수와 비용도 함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그랑즈 성수 같은 경우는 얘가 왜 쓰이는지부터 먼저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적화를 할 때 그 이전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어쨌든 이 코스트 펑션이라는 거 어딨지? 이 코스트를 그냥 최소화시키는 게 그냥 목표였어요. 우리가 그냥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로 만들어 보내는 게 그냥 원래 최적화의 목표였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라그랑즈 승수에서는 제가 이전에 말했던 제약 조건이라는 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이런 함수가 있을 때 우리가 기존에는 욜로 보내는 게 목표였잖아요. 근데 제약 조건이 만약에 이 선분 위에 있는 이렇게 하지 맙시다. 다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때 이렇게 딱 그리고 이 선분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최소값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최소값이 되겠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한 게 라그랑즈 승수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직선 a1 x1 플러스 a2 x2 b 위에서 이게 제약 조건이 되겠죠. 위에서만 일단 생각을 해. 그 다음에 이 비용 도함수를 최소화를 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는 이 비용 도함수만 주어지고 얘를 최소화하라고 했는데 이거의 제약 조건이 추가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전 챕터와 다르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은 직선에서 가장 가까운 원의 반지름을 찾아라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요걸 x1, x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거 fx를 그 피타고라스를 이용해가지고 거리로 바꿔버릴 수가 있겠죠. 사실상 루트를 씌워줘도 되는데 루트를 벗겨줘도 상관은 없잖아요. 그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직선에서 가장 가까운 원의 반지름을 찾아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림을 그려봤는데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x1과 x2를 찾는 거예요. x1과 fx를 최소화하는 x1, x2를 찾는 거예요. a1이랑 a2, b 같은 경우는 지금 상수로 지금 다 주어진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최소화를 할 거냐? 제가 미지수 써가지고 막 써놓기는 했는데, 물론 미지수도 좋기는 하지만, 똑똑한 여러분들이라면, 저는 실수를 직접 넣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약 조건을 뭐라고 할까요? 제약 조건을, 어떻게 할까? 마이너스 3x1 플러스 3x2? 이렇게 할까요? 3x2는 6이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3x1 마이너스 3x2는 마이너스 6이다. 그래서 3으로 묶어주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x2를 지금 요거를 고등학교에 했던 것처럼 얘를 y 이렇게 해두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은 3x2는 3x1 플러스 6. 그래서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은 x1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건 어떤 그래프가 되냐면은 요런 그래프가 되겠죠. 요거를 x2, x1이라고 했을 때. 자, 이거에 대한 제 x1, x2가 커지면 커져갈수록 이게 이렇게 점점 커지겠죠. 커지다가 어떤 점에서 지금 최소값을 가져요? 요 점에서 최소값을 가지죠. 그쵸? 자, 어떻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냐면은 지금 요 그래프에 대해서 기울기가 지금 이런 기울기를 가지고 있죠. 요거에 대해서 제가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자, 근데 요때 최소값을 가지는 지점에서 그래프 기울기가 어때요? 똑같죠. 그러니까 똑같다기보다는 방향이 평행하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x1 기존 말고
constraint, 제약 조건을 g라고 두고 우리가 최적화해야 되는 펑션을 f라고 두었을 때 f에서의 그레디언트랑 g에서의 그레디언트의 방향이 같을 때 방향이 같기 때문에 제가 이 람다라는 거를 나중에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바로 공식을 적용하기 전에 자,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을 것이냐. 이 함수에 대해서 먼저 뭔가 g를 3x1 3x2 6 플러스 6은 0이라는 그래프에 대해서 얘를 지금 그레디언트를 할 거예요. 그레디언트를 하면은 얘가 x1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한번 하고 x2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한번 해야겠죠. 우리 여태 계속 했던 것처럼. 그러면은 결과가 3, 3이 되겠죠. 자, 근데 제가 또 f에 대해서 그 비용함수가 지금 x1 제곱 플러스 x2 제곱이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레디언트를 마찬가지로 해주면은 2x1 플러스 2x1이랑 2x2가 되겠죠. 자, 이게 어때야 돼요? 방향이 같아야 된다. 가 결론이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려는 게 x1이랑 x2니까 x1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하기 전에 그냥 씁시다. 2 람다 x1 마이너스 3은 2 람다 x2. 그러니까 x1은 2 람다 분의 3, x2는 2 람다 분의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근데 지금 람다가 주어지지 않았죠. 자, 마찬가지로 요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 유튜브에 그 그림으로 애니메이션으로 잘 설명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링크를 제가 그 공유를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x1이랑 x2에 대해서는 미분을 해가지고 기울기 그레디언트가 같다 이해를 했는데요. 자, 이때는 여기서부터 라그랑지안 공식을 사용을 하는데 라그랑지안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기존 최적화하려는 함수에다가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 함수의 constraint를 곱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 했을 때 라그랑지안을 x1으로 미분을 했을 때 0이어야 되고요. x2로 미분했을 때도 0. 라그랑지안을 람다로 미분했을 때도 0이 나오는 지점이 최저값이 된다. 그래서 끝까지 계산을 해보면은 얘가 x1 제곱 x2 제곱 플러스 람다에 어떻게 돼? 3x1 마이너스 3x2 플러스 6이니까 요거를 람다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0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쭉쭉쭉쭉 정리를 하면은 정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미지수로 쭉쭉쭉쭉 정리를 해놓은 것이 아래다가 써놨어요. 제가 필기노트는 매 강의마다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꼭 다운받아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요게 최소 비용이 된다. 그리고 신기한 점은 우리가 제약 조건으로 이 최소 비용 우리가 x1이랑 x2를 옵티멀 값을 구했어요. 최저의 값을 구해가지고 넣었을 때 어떤 최소 비용이 나오게 되겠죠. 해당 최소 비용을 우리가 컨스트레인트로 미분을 해줬을 때 마이너스 람다가 나오게 된다라는 점까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는 제약 조건을 몇 개를 줬어요. 하나만 줬죠. 직선 위에 하나만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였는데 이거는 우리가 일변수 함수를 다룰 때고 우리가 다변수 함수를 여태까지 계속 다루기 위해서 설명대 수학을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변수 함수로 넘어가 봅시다. x에 대한 하나의 제약 조건이 아닌 m개의 제약 조건 atx는 b를 이제 얻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최적화를 할 겁니다. 그럼 라그랑주 순서가 마찬가지로 m개가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이 제약 조건에 따른 이 비용 함수를 이번엔 최소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죠? 방금은 어떤 직선 위에서 어떤 이 비용 함수를 최소화하는 게 목표였다면은 요거는 제약 조건도 여러 개를 줬고요. 비용 함수는 요거를 최소화를 시키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쓴다고 했죠? 여기가 비용 함수가 되고 람다의 constraint, 제약 조건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람다에 대해서 미분을 한 게 전부 다 0이 됐을 때가 최적이다 라고까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쭉쭉쭉 풀고 요것도 지금 요거니까 x가 정해졌으니까 x 대신에 요거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정리를 했을 때 람다만 남기고 이제 모두 다 곱을 해가지고 넘겨줬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고요. 물론 이렇게 인버스 연산 해줘야겠죠. 다음에 정리를 해주고 x 옵티멀도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최소 비용 요거를 지금 최적화하는 게 목표였는데 x에다가 x 옵티멀을 구했으니까 x에다 우리가 구한 이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이러면은 다음과 같이 결과가 나오게 되고 요거를 정리를 하면은 이러한 최소 비용 함수를 가질 수 있다 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최소 비용 함수를 컨스트레인트로 미분을 해줬을 때 마이너스 람다 옵티멀이 나오게 된다 라는 것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이렇게 쓰니까 식도 복잡하고 뭔가 이해하기 어려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블록 행렬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딨지? 요 식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요 식을 어떻게 가져왔냐면은 얘를 제가 풀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sx 람다는 0이다. 그리고 A 트랜스포즈 X는 B다. 어때요? 그대로 가져왔죠, 제가. 요거를 그냥 그대로 풀면 되는 겁니다. 여기를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블록행렬로 이해를 할 건데, 여기가 지금 0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A 트랜스포즈 S 마이너스를 위행에다가 곱해줬어요. 왜냐면은 제가 요거를 위행에다가 0에다가 곱해줘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쵸? 요거는 어차피 0에다 뭔 짓을 해도 어차피 0이 나오게 되니까. 그러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고, 우리가 소거법을 이용해가지고 요 항을 위항을 아래다가 빼줬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얘는 사라지게 되고 얘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남게 되니까 그 다음에 원래항은 그냥 돌려줬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요거를 우리가 슈어 보생률, 슈어 컴플리먼트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어떤 뜻을 가지냐 라고 했을 때 요게 지금 음의 정부어죠. 그쵸? 지금 S가 그러니까 제가 음의 정부호라는 말을 따로 소개드리지는 않았는데 양의 정부호가 양수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했으면은 음의 정부호는 음수의 역할을 하는 어떤 벡터가 들어와도 해당 벡터의 방향을 돌려버리는 양의 정부호 행렬은 해당 벡터의 방향을 90도 이상 넘기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하지만 음의 정부호 행렬 같은 경우는 해당 벡터의 방향을 돌려버리겠죠. 90도 이상. 어떤 벡터가 들어와도.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음의 정부호라는 건 자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양의 정부호는 m개의 양수 피봇이 있었다면 음의 정보에는 m개의 음수 피봇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벡터가 들어와도 지금 항상 음수가 나와요.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양의 정부호 행렬은 제가 1.7강에서 어떤 벡터가 들어와도 양수기 때문에 볼록하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요 같은 경우는
어떤 벡터가 들어와도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오목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그쵸? 람다에 대해서는 어떤 벡터가 들어와도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양의 정보 행렬이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면은 얘는 어떤 람다가 들어와도 이런 식으로 그레디언트가 나오게 되겠죠. 아, 이런 식으로 그리면 안 되죠. 이런 그리면 안 되고 그레디언트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람다는 지금 오목한 그래프에서 최대값을 찾는 거죠. 오목한 지금 함수에서 최대값을 찾는 거고, x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최소값을 찾는 게 되겠죠. 그쵸? x에서는 왜냐면은 볼록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x에서 볼록하고 람다에서는 오목하기 때문에 이 라그랑지안 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 라그랑지안 함수라는 놈이 주어졌을 때 어쩔 때 최적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이 라그랑지안 함수는 x의 최소를 가지고 람다가 최대를 가질 때 최적, 옵티멀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라그랑지안 함수가 지금 안장점 새들 포인트를 찾는 것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들 포인트라는 것은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 세기에서 일변수 함수에서 우리가 y는 x 세제곱이라는 그래프에서 요런 게 있죠. 그쵸? 자, 얘는 여기로 봤을 때는 극대인데, 여기로 봤을 때는 극소인데, 그쵸? 여기가 최소값 같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여기로 봤을 때는 여기가 극대값이죠.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보냐에 따라서 극대랑 극소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얘는 마찬가지로 좀 3D로 좀 그림을 그려보자면 람다 축에서 봤을 때는 극소? 맞아요. 자, 근데 좀 몸을 비틀어가지고 요거 X축으로 봐봅시다. 3D로 사실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봤을 때는 여기 X축으로 조금 이렇게 스르륵 돌려가지고 봤을 때는 저 반대로 그랬죠? 람다로 봤을 때는 극대값을 찾는 거고 X축으로 봤을 때는 최소값을 찾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새들 포인트 이 점을 찾는 거다. 라그랑지안 라그랑지를 이용해 가지고 최적화를 할 때는 말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x의 최소를 먼저 구해야 되냐, 람다의 최소를 먼저 구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상관이 없어요. 뭘 먼저 구하든 결과가 나오는 건 똑같습니다. 뭐 x에 대해서 미니멈을 하고 람다에 대해서 최대화를 시키던가, 람다에 대해서 최대화를 하고 x에 대해서 미니멈을 하던가 결과는 똑같다. 뭐 계산을 해보시면 결과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어떻게 했냐면은 뭐 순서가 맨 처음에 제가 계산을 했을 때는요, 아까 그 예시를 들어서 x2에 대해서 미분을 해가지고 어떤 값을 나오고 요거에 대해 값이 나왔으니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었었죠. 그러니까 뭐 이거를 먼저 하고 이거를 하던가, 이거를 먼저 하고 이거를 하던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x라는 놈이 이 람다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최대화되는 람다를 찾고 최소 비용 함수를 찾더라도 뭐 상관이 없고 뭐 반대로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거는요, 우리가 이게 이게 라그랑지안 함수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요게 지금 제약 조건인데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요게 날아가 버리니까 요게 지금 요게 지금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해야 되지? 최대 극소가 되겠죠. 그쵸? 자, 근데 제약 조건을 만약에 만족을 하지 않았어요. 만족을 하지 않았으면은 이 람다라는 놈이 폭주해요.
강제로 만족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그레디언트가 아예 방향이 안 맞잖아요? 근데 얘는 뭐 제가 뭐 크기를 바꾼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 그레디언트를 갖게 만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람다가 그냥 강제로 만족시키기 위해 가지고 무한으로 발산하는 그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뭐 그렇다. 이거는 다음 챕터에서 그냥 뭐 활성화, 비활성화에 대해서 또 알아보면서 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긴 할게요. 뭐 결론은 뭐냐면은 라그랑지안 방법을 사용하면은 복잡하게 계산을 제약 조건을 하나 둘 써가지고 계산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쉽게 라그랑지안을 이용해가지고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을 최적화할 수 있다라고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